저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58. 평생을 가정과 두 아들에게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몇 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높은 절벽에서 추락하는 것처럼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얼마나 잃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10억이 넘는 빚,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말.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큰 빚을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돌아오겠지 했지만 연락은 끊겼고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죠. 집안의 가장이 사라지자 저는 하루아침에 가족의 기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전쟁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몇 분이 걸렸어요. 아, 맞다. 이제 나 혼자구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거리를 구해야 할까? 남은 빚 독촉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 두 아들이 제 앞에서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은 뭐예요? 막내 민호가 해맑게 물어올 때면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줄게. 하지만 그 계란마저 냉장고에 남아있는 게 몇 알뿐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텅 빈 선반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손에 쥔 건 없는데 두 아이의 배를 채워야 했죠. 그때마다 제 손은 떨리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결국 저는 선택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생선 비늘을 긁고 채소를 다듬고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상처가 났어도 멈출 수 없었어요. 밤에는 가정집 청소를 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떤 집은 저를 가정부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 눈물이 났지만 아이들 생각에 꾹 참았죠. 화장실 청소를 하며 무릎을 꿇고 있을 때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우리 집은 끝장이었으니까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굽어도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몰라보게 늙어버린 제 얼굴이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더 이상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두 아들, 재호와 민호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제 존재 이유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희생이 언젠가 또 다른 시험으로 돌아올 줄은. 세월이 흘러 아들들은 자라났습니다. 장남 재호는 차분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라 공부에도 성실했습니다. 저는 재호가 우리 집의 희망이라고 믿었죠. 재호는 아버지가 떠난 뒤 갑자기 어른이 되었습니다. 19살 청년이 가장 노릇을 하려 애쓰는 모습이 애처로웠어요.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온 재호의 어깨를 보면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재호가 이렇게 말할 때면 저는 더 미안해졌어요. 이 아이가 왜 이런 짐을 져야 하나 싶어서요. 반면 둘째 민호는 활발하고 부침성이 좋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떠난 것을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요. 왜 우리만 이래야 해? 다른 애들은 다 잘 사는데. 민호가 이렇게 투덜거릴 때면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재호는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민호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바빴습니다. 저는 두 아이가 다른 성격이라도 결국 잘 자라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었어요. 웃고 있어도 그 안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생활에 치여 제대로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엄마, 형은 공부밖에 몰라. 재미없어. 민호가 투덜대면 저는 달래듯 말했습니다. 민호야, 사람마다 길이 다른 거야. 너도 내 길을 찾게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재호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비가 부담이었어요. 민호는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저는 애써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려 했지만 민호는 점점 삐뚤어져 갔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민호는 새벽에 들어와서 늦잠을 자고 해가 지면 또 나가버렸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민호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이 더 큰 폭풍에 휘말릴 줄은. 민호는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가끔은 새벽녘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면 제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어요. 복도를 걸어오는 민호의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뭔가 조심스러운, 들키고 싶지 않은 발걸음이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못 들은 척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도대체 어디 다니는 거야? 제가 다그치면 민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몰라도 돼. 그냥 알바했어. 아이의 표정이 싸늘했어요. 예전에 밝고 장난기 많던 민호는 어디 갔는지 낯선 사람이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시선을 피하는 모습도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들의 손에는 값비싼 시계가 걸려 있었고 주머니에는 알 수 없는 돈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민호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지폐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단순한 아르바이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돈이었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온 건지, 민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재호는 학교와 도서관을 오가며 바빴고 민호와는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밤마다 잠들기 전에 민호 방문 앞을 지나가곤 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안전하게 잠들어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방이 텅 비어 있을 때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 집 둘째 아들, 요즘 나쁜 애들이랑 어울린다던데. 그러게 새벽마다 술 마시고 다니는 거 몇 번이나 봤다니까. 그 말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민호를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무엇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민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마주 앉은 민호는 불편한 듯 몸을 비틀었어요. 민호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무슨 일 하는 거니?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제가 아는 민호의 웃음이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알면 실망할 거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아들이 더 이상 예전의 민호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뒤 집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을 때부터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문을 열어보니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문틀을 붙잡아야 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은 민호의 이름을 언급하며 조사를 위해 동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경찰은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다만 심각한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경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변명을 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민호가 경찰서에 끌려갔어.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든 손도 덜덜 떨렸습니다. 재호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저보다 침착했지만 눈빛 속에는 깊은 분노와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제가 민호 데리고 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재호의 말에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민호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날 밤 민호는 풀려났습니다. 큰 죄는 아니었지만 분명 좋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폭행 혐의였어요. 싸움에 휘말렸다고 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민호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생각은 안 해. 민호는 고개를 돌린 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더욱 답답했습니다. 집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산산이 조각나고 있다는 걸. 며칠 후 민호가 늦은 밤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은 민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는 마침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시작한 작은 거짓말, 친구들과 함께 한 일들, 그리고 점점 깊게 발을 들여놓게 된 어두운 세계. 처음엔 정말 엄마를 도우려고 했어요. 이 집 빚도 갚고 형 학비도 되고. 민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빠져나올 수 없게 됐어요. 나쁜 사람들이랑 엮이게 되고
돈이 쉽게 들어오니까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아이의 눈물 속에서 여전히 제 아들이 남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말하는 동안 제 가슴은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혼자 이 모든 걸 견뎠을까? 민호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엄마는 내 편인데.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민호는 고개를 더욱 떨궜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 너무 무서워. 민호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그 순간 저는 민호를 꽉 안아주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호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은 아들을 향한 절망이 뒤엉켰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재호는 민호의 고백을 들은 뒤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늘 강하고 이성적인 아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민호야, 왜 그렇게 살았어? 우리 둘 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텨야 했잖아.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담고 살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으로 소파를 치면서 울었어요. 나도 힘들었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엄마 걱정하면서.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너는 왜? 재호의 눈물은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제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 그것은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재호는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떠난 뒤로는 더욱 단단해져서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재호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지만 재호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재호가 목소리를 높이자 민호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형제 사이의 골은 깊어졌고 저는 그 틈을 메우려 애썼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재호의 화를 이해하면서도 민호를 감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냉랭했어요. 재호는 민호와 말을 섞지 않았고 민호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식탁에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민호를 지켜야 했지만 동시에 재호와 우리 가정을 더 이상 무너뜨려서는 안 됐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세운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겠다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민호는 계속 예전 생활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환경을 바꿔야 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고 집을 정리하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뛰어놀던 거실, 함께 밥을 먹던 식탁. 하지만 이제는 놓아줘야 할 때였어요.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호가 물었을 때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 셋이서. 이 집에 묶여 있으면 다 같이 무너져.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아니야, 민호야.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선택이야. 그 선택은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추억도 다 버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집을 팔고 나서 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옛 사진들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우리 가족. 언젠가 다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작은 전셋집에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넓지도 않지만 마음만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민호는 예전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어요. 이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새 삶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달라질 거예요. 약속해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할 때 저는 그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예전의 맑은 눈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재호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동생을 믿어보려 노력합니다. 며칠 전에는 민호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작은 변화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민호야, 형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걱정돼서 그런 거야. 재호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 동네에서 찾은 일자리는 요양원 청소였어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일하는 제 자신이 떳떳해요.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은정 씨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지낼 수 있어요. 요양원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실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번 돈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가정부로 살아왔지만 사실 제 삶의 주인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이제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끔 예전 집 앞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새로운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하지만 아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큽니다. 그 집을 팔아서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작은 전셋집 창문을 넘어 들어올 때 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민호는 요즘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어요. 재호는 동생과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엄마, 오늘 뭐 해드릴까요? 민호가 이렇게 물어올 때 저는 행복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럼 설거지 좀 도와줄래? 네, 엄마. 민호가 씩씩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비록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더 단단하고 진실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녁 식탁에 앉아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려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해는 뜰 거고 저는 다시 일하러 나갈 거예요. 재호는 학교에 가고 민호는 편의점에 갈 거고요. 평범한 하루지만 그 평범함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잠들기 전 민호가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힘들었던 시간들도 눈물 흘렸던 밤들도 모두 의미가 있었구나 싶어요. 김은정 58배 이 여자는 이제 당당합니다.
가정부든 청소부든 그 어떤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제 아이들을 지켜낸 엄마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 여자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것이 저희 사명이고 저희 자부심입니다.